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커뮤콤입니다. 국내 최초 달 탐사 우주 발사선 다누리호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누리호는 오늘 5일 오전 8시 8분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발사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누리호는 약 4개월간의 달로 가는 여정 후 12월 말경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에는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남극 자원 탐색, 달의 자기장 및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과기부는 다누리호의 탑재체 6개 중 5개가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며 국내 달 탐사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실험을 위해 BTS의 뮤직비디오를 싣고 간다고 합니다. 다누리호에 실리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는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 파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설계된 우주 인터넷 장비인데요. 발사팀은 음원 저작권 협의를 거쳐 우주에서 BTS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누리호를 싣고 가는 로켓은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펠컨 9은 알려진 대로 재활용 로켓입니다. 이미 5번이나 인공위성 등을 쏘아 올린 뒤 돌아왔고 이번에 6번째 임무로 다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 15번 정도 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누리호는 원래 8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추가 점검 사항이 발견되어 5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고도 700km 상공에서 초속 7.5km의 속도로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바 있는데요. 21년 10월 21일 1차 발사 실패를 딛고 일궈낸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성과를 토대로 2031년 달 착륙선과 2035년 소행성 탐사 귀환선을 발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7번째 달 탐사국이 될까? 5일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 발사라는 글에 대한 댓글 내용 보시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달 궤도까지 태우는 로켓을 개발할 수 있었다니. 달 탐사용 궤도선은 인공위성보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문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오차가 크기 때문에 원격 조작이 어렵지 않을까요? 도중에 폭발하고 추락했을 때 금속 파편이 사람에게 떨어져 큰 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한다고요. 궤도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스페이스X의 탓으로 하지 말라고. 일본 제조업이 품질 부정과 과거의 악습관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메이커는 꾸준히 힘을 쏟아왔어요. 텔레비전도, 자동차도, 배도, 플랜트도, 스마트폰도 일본은 한국에 따라잡혔다고요. 한국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요. 일본인도 확실히 분발해야 해요. 발사부터 궤도 방출까지 한국은 자국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군요.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정도의 국력, 기술력으로 이런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달 탐사로는 노벨상 급의 발견은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국민을 위해 세금 쓰면 좋겠어. 한편 일본은 이미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 안보, 산업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실행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70년대 미국의 달 착륙 시점 이후 달에 처음으로 도전한 나라죠. 1999년 탐사선 히튼을 보냈고 2000년대 들어서도 달 탐사선 가구야를 보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행성 탐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의 탐사선 하야부사2는 2019년 미국도 하지 못했던 소행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는 당시 소행성에서 가져온 시료를 분석해 태양계 물질 중 가장 원시적이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가해 우주 개발 계획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포함한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는 것과 더불어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할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 수립됐습니다. 이 계획의 이름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으로 과거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후속 사업이라는 점,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다는 의미가 반영돼 명명됐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인류의 달 착륙이 목표였지만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 착륙과 더불어 인류가 우주 진출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유엔의 우주조약을 근거로 한 아르테미스 협정을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8개국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1년
2021년 5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4일 공식으로 협정에 참여한 바 있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협정에 서명한 10번째 국가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평화적인 달 탐사,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유사시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 공개,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 처리 등 10가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 조약 이후로 다국적 국가가 맺은 대규모 우주 탐사 개발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 주도로만 이뤄지지 않고 민간 기업 역시 상당수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발사체로는 스페이스X의 팔컨 9과 팔컨 헤비,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등이 채용되었고 달 착륙선은 스페이스X가 사업자로 선정돼 아르테미스 계획에 맞춰 개량된 착륙선 스타쉽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성공 이후 전 세계적 우주 산업 패러다임은 뉴 스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 스페이스는 정부가 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기업이 따라오던 올드 스페이스의 반대 의미로 민간이 우주 산업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한국판 스페이스X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체계 종합기업 선정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선정되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고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개발까지 주도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한국판 발사체를 가지고 일본의 하야부사와 같은 최첨단 위성을 가진 나라가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